우리가 지난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고, 2차로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부흥운동을 주도했고, 3차로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에스더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는 다른 성경과 좀 특이하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대부분의 성경은 배경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에스더서는 배경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배경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대부분이 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요 에스더서는 배경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고 함께 이 에스더서를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1절에서 8절까지는 페르시아의 현황, 페르시아의 그 모습들이 1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9절에서 12절까지는 왕후 와스디의 거절, 왕후 와스디가 아수에로 임금의 청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13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남편들의 권위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에스더서 1장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페르시아의 모습, 페르시아의 현황부터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페르시아냐? 바사와 페르시아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게 바사라고 하는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페르시아가 히브리어로 읽어서 바사라고 하는 그런 나라 이름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다리우스라고 하는 임금 때에 와서 그야말로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 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있으면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확장했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오늘 이제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동쪽은 인도까지,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까지, 그리고 이제 남쪽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그리고 북쪽은 흑해까지, 이렇게 거대한 나라를 이제 이 다리우스가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나라, 그래서 127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라고 하는 이 행정구역이, 미국은 이제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저 거대한 나라 미국이 50개의 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주인데, 하와이가 이제 마지막 50번째 주이고, 그리고 알래스카가 49번째 주. 그래서 미국이 50개 주로 되어 있는데, 미국의 한 개 주,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우리 대한민국의 몇 배가 됩니다. 한 개 주가. 그런 주가 50개 있는 게 미국인데, 그런데 여기 이 페르시아는
이런 도가 127개였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이 갑니다. 이런 127개의 거대한 나라를 건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방에서 점령할 나라가 없었어요, 이 다리우스가. 그런데 터키 동쪽과 그리스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그 지중해 바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 서부 지중해 지역의 땅 문제 때문에 이 그리스라는 도시국가, 그 당시는 도시국가들의 형태인데 그리스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개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봤을 때 저 그리스의 조그만 그 손바닥만한 도시국가들이 감히 이 거대한 나라 페르시아에 대항을 해?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리스 원정에 나섭니다. 이게 이제 제1차 그리스 침공이에요, 페르시아에. 이게 언제냐? BC 492년입니다. BC 492년에 제1차 그리스 침공을 했는데 가다가 중간에 이제 함대가 이제 이 바다에 난파가 돼가지고 그래서 중단을 했는데, 중단을 하고 이 다리우스가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들마다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들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그냥 안 두겠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다리우스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테네와 스파르타만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차 침공은 절반 승리, 절반 패배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승이라고 봐요,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왜? 많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히 항복한 건 아니고 아테네나 스파르타 같은 나라는 항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라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1차 침공을 해서 그리스의 많은 도시국가들의 항복을 받았지만 아테네나 정작 중요한 도시인 스파르타 같은 도시가 항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다리우스가 BC 490년에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2차 침공을 감행합니다. 이 2차 침공, BC 490년에 2차 침공을 했는데 쉽게 이길 줄 알았어요. 왜? 그리스 지역에는 조그마한 도시국가들이고 자기네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이때가 생긴 것이 42.195 마라톤이라고 하는 게 이때 생겨납니다. 2차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전쟁에서. 이 마라톤 전투에서 이제 페르시아가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온 이 다리우스는 3차 침공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준비하다가 그만 다리우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2차 침공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3차 침공을 준비하다가 다리우스가 죽고, 그를 이어서 누가?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크셀크세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역사상의 역사서적에는 다 아하수에라는 이름이 없어요. 크셀크세스라고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 크셀크세스가 이제 이 다리우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리스 원정에 나섰다가 이렇게 실패하고 원정을 준비하다가 죽었으니까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아하수에로, 크셀크세스가 그리스 원정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원정 준비를 2년 동안 잘 맞춰놓고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3차 그리스 정복을 위한 침공을 나서려고, 그 나서기 전에 전쟁에 참여해야 할 수많은 군사들과
전쟁을 도와야 한 127도의 많은 지방관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열었는데 그것이 오늘 에스더서 1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3차 침공 이전에 3차 침공을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과 그 원정을 도와야 할 127도의 지방의 행정관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위로의 잔치 겸 또 이제 출정식을 위한 힘을 모으기 위해서 벌인 잔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잔치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크셀세스가 왕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이 잔치가 열렸다. 2년 동안 그리스 원정 준비를 해놓고 3년째 되는 해에 이제 이렇게 잔치가 열리는데,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임금은 BC 485년에 그러니까 490년에 이제 이 다리우스가 2차 침공을 했다가 실패하고 돌아왔고 준비하다가 죽었으니까 그를 이어서 BC 485년에 이제 이 아하수에로 다리우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3년째 되려니까 BC 483년입니다. 요 배경이 지금 485년에 왕이 되어서 3년째 되던 해이니까 BC 483년입니다. 요 배경이 지금. 그래서 BC 483년 이제 그리스 3차 침공을 이제 앞에 두고 전 이제 그 백성들을 또 이 군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잔치가 열렸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잔치가 며칠 동안 열렸습니까? 여기 보겠습니다. 4절에 왕이 여러 날 곧 며칠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 180일이면 몇 달입니까? 6달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잔치를 한 2, 3일만 해도 대단하다 그러는데 몇 달이요? 6달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무슨 잔치가 6달씩이나 열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27개 도에서 오늘은 저기 그 이디오피아 도의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디오피아 도의 그 행정관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뭐 며칠, 그 다음에는 저기 이제 인도에 있는 도의 행정관들을 초청해서 잔치, 뭐 이렇게 열리다가 보니까 6개월 동안 잔치가 열린 거예요. 127개 도의 행정관들을 초청해서 한 개 도마다 며칠씩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6개월 동안 잔치가 열린 거예요. 이걸 보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6개월 동안 잔치를 열었고, 이 6개월 동안 잔치를 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6개월 동안 지방행정관들의 잔치가 끝나자 또 일주일 동안은 수산궁, 그러니까 왕궁이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또 잔치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가 총 며칠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187일 동안 잔치가 열렸습니다. 참 대단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크셀크세스가 아하수에로가 이제 그리스를 침공해요. 언제가? 그때가 BC 48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하고 2, 3년 더 있다가 BC 480년에 이제 그 그리스 침공을 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살라미스 전투라고 하는 것은 세계 5대 해전, 그러면 살라미스 해전이 들어갑니다.
그럴 만큼 유명한 해전인데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제 이 그리스 군에게 패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그래가지고 이 크셀크세스가 이제 3차 침공도 실패합니다. 그러자 1년 후에 BC 479년에 제4차 침공을 합니다. 4차 침공을 하지만 이번에도 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 침공을 총 4번에 걸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1차와 2차를 합쳐서 1차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이제 기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3차다 이렇게 말하고, 정확히 말하는 사람들은 4차 침공이다. 저는 4차 침공으로 보는데,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침공을 했는데 이제 이 크세스가 3, 4차 침공을 했는데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크셀크세스가 더 이상은 그리스 침공을 이제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왕궁에서의 이제 그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다가 실패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180일 동안 잔치를 하고, 정확히는 18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여기 그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요, 페르시아의 수도가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 페르시아의 수도가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 페르시아를 누가 점령하냐면 알렉산더가 점령합니다. 이 페르시아를. 그래서 페르세폴리스를 페르시아의 수도를 점령해 가지고 이 페르세폴리스에서 이제 알렉산더가 보물을 실어 가는데 얼마나 실어 갔느냐?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노새 2만 마리, 낙타 5천 마리에 실어 갔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보석이 페르시아의 수도에 얼마가 많았으면 노새가 2만 마리, 낙타 5천 마리에 실어 갔을까? 이렇게 대단한 나라, 거대한 나라가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페르시아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도 중동의 왕들이 저렇게 돈이 많은 것은 이 페르시아 때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알렉산더가 점령을 하고 이 보물을 다 실어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대단한 이제 그 페르시아 수도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잔치가 열린 것이 BC 483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480년경 이렇게 딱 머리에 두고 1차 바벨론 포로가 돌아간 것이 몇 년이죠? BC 537년. 2차 포로가 돌아간 것은 BC 458년. 그러면 이게 483년이야. 그러면 1차 포로가 돌아가고 나서 약 50년 후에 2차 포로가 돌아가기 3, 4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1차 포로가 돌아가고 2차 포로가 돌아가기 전에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고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에스더서는 1차 포로가 돌아가고 54년 후에, 정확하게는 50년 정도 후에 2차 포로가 돌아가기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1차 포로와 2차 포로 귀환의 중간에 있었던 일, 이렇게는 머리에 담고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중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딱 머리에 담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거대한 나라 페르시아 왕궁에서 187일 동안 이제 잔치가 벌어졌다. 페르시아는 이렇게 거대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왕후의 거절인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여기 이제 그 9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뭐라고요?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9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아니 왕궁에서 지금 187일 동안 잔치가 열리는데 왕후가 무슨 잔치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페르시아에서는 남자들의 잔치, 술판이 벌어지는 남자들의 잔치에 여자들은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술판을 벌리면서 잔치를 하면 여자들은 따로 여자들끼리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가 그 귀부인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같이 어울려서 잔치를 못합니다. 따로따로 잔치를 해요. 이게 페르시아의 이제 전통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의 잔치에 참석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 여자들이 누구냐? 창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술판에 참여하는 것은 주로 창녀들만 참여하지 부인들은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부인들끼리 따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187일째 되는 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다가 이제 내시들에게 명령했어요. 야, 너희가 가서 왕후에게 정장을 잘 갖추고 나와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왕후의 아름다운 모습과 위엄 있는 모습을 좀 보이도록 해라. 이렇게 아하수에로 임금 크셀크세스가 내시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가서 왕후 와스디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후가 정장을 갖추고 나와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왕후의 위엄을 좀 나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을 했느냐? 남자들의 술자리에 가는 여자는 창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자리에 와서 모습을 보이라는 것을 자기를 지금 뭐 취급하는 거예요? 창녀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그러니까 나는 못 가겠다라고 와스디가 거절을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나를 취급하는 자리에 나는 못 간다 라고 왕후 와스디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이제 거절이 끝났고 13절부터 이제 남편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왕의 명령에 왕후가 거절을 하자 왕이 이제 극도로 화가 났습니다. 왜? 그 당시 감히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거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왕후가 자기의 명령을 거절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화가 난 이 왕이 이제 화가 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이제 술이 깨고 나서 이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물었느냐? 현자들에게 물었다. 이 현자들이 왜냐하면 여기 현자들 중에서도 이제 특히 7개 지방에서 뽑혀 올라온 7개 지방관들, 이 사람들은 주로 현자들입니다. 현자라는 것은 주로 뭐냐면 지혜 있다고 알려진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정말 잘 가르친다고 알려진 선생님들,
이런 훌륭한 사람, 이제 7사람을 곁에 두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왕과 이렇게 왕의 명령을 거절해서 감히 이 나라에서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라고 다 알려졌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면 좋겠느냐? 라고 그 7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무무관이라고 하는 이제 그 현자 지방관이 이야기하기를 왕이여, 이것은 왕후가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고 이 나라 전 백성들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이 나라 페르시아의 황제의 명령을 왕후가 거절했다. 이게 전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이 나라의 귀부인들이 그 자기 남편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왕후도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데 내가 당신 명령을 따라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라고 하며 이 나라 귀부인들이 모두가 다 남편들의 말을 거절할 겁니다. 불복종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모든 지방관들이 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부인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다 그때부터 왕에게 불만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면 왕이 이 나라 수많은 지방관들에게 엄청난 이제 고통을 겪어야 할 시간이 올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왕후가 절대로 왕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왕후의 위를 폐하시고 다른 사람으로 왕후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무무관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6사람의 이 지방관들이 그 말이 옳다고, 만약에 이거 그냥 넘어가면 이 나라 페르시아의 모든 남자들이 부인들에게 다 무시를 당할 건데,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모든 남자들이 다 왕에게 이제 불만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왕의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그러니 이거 처음부터 이거 완벽하게 이제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BC 480년대니까 이야기가 통하는 것이지, 오늘날 같으면 이런 이야기 했다가는 그 말한 무무관이 못 살아남을 거였어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 무무관이 죽었을 겁니다. 부인들에게 못 살아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니까 그 6명의 현자들과 왕이 다 그 말이 옳다, 이렇게 여겨서 왕후 와스디를 폐해버립니다. 그래서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됩니다. 이렇게 폐위가 되자 왕이 전 국가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집안을 다스리는 자는 남편이다. 그러니 부인을 비롯해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남편의 명령에 복종해라. 이런 공문을 전국에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이제 다스리는 자는, 주관하는 사람은 남편이다. 그러니 그 남편의 명령에 모두가 다 복종해라. 이런 명령서를 127개 도에 보내서 이 페르시아 전체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페르시아의 남편의 권위를 세우는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이 아라비아의 쪽의 나라들은 여자들이 얼굴을 잘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가리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여자들이 감히 어디 나타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래되었던 내용들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언제부터냐? 페르시아 때부터 그래왔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중동에 남아있는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많이 이제 지금은 이게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문화가 페르시아 때부터 있어졌던 것이라 쉽게 없어지지 않아서 좀 어딘가를 보니까 배구 선수인데 얼굴 가리고 나와서 배구 시합하더라고요. 이제 아직도 이제 이런 것들이 중동에 남아 있는 것은 여기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내려온 관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에 이제 와스디가 폐위가 되었다. 그래서 왕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왕후가 이렇게 폐위된 것이 1장에 기록되었을까? 그 이유는 2장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얼마나 거대한 나라였는지, 그리고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중동의 이제 이 현상을, 그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이제 나타나지 못한 이유가 어디서부터 유래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에스더서 1장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이걸 배경으로 해서 2장부터 또 다시 공부를 할 텐데, 오늘 이 배경을 잊어버리면 2장부터 이게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합니다.